자, 그럼 지금부터 팔꿈치 주변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들의 신경 이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근육 쪽을 마사지하는 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신경을 언급한 거는 없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여러분들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안쪽과 바깥쪽 팔꿈치가 동시에 불편해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이 저는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가 모두 있어요 라고 하니 의사분이 호숨 치면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골프랑 테니스랑 같이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환자분께서 마음이 불편하셨겠죠. 물론 그 의사분의 입장이 100% 이해 가는 건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는 짐작이 대충 됩니다. 진단을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겠죠. 하지만 방법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흔히 팔꿈치 바깥이 불편하면 테니스 엘보라고 말하고 안쪽이 불편하면 골프 엘보라고들 합니다. 팔꿈치 통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쪽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원래는 팔꿈치에 신전 근육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퇴행성 변화 및 손상이 나온 걸 테니스 팔꿈치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냥 대충 그쪽 부위에 통증을 통칭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쪽 영역에 통증들을 분류해보면 팔꿈치 증상도 그 원인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우 많은 원인이 있는 거죠. 손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건이나 인대, 관절들도 다치지만 요 마지막 부분, 신경 손상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사용으로 손목의 굴곡근이나 회내근에서 반복적으로 부하를 받게 되면서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퇴행성 변화 및 손상이 나온 걸 원래 골프 엘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요즘은 그냥 안쪽에 팔꿈치 통증이다 라고 하면 골프 엘보로 퉁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원인들이 매우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건과 인대, 관절 모두 손상될 수 있지만 신경의 손상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갑자기 신경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렵죠. 사실 신경 쪽 문제라고 하면 이 팔꿈치 주변의 신경뿐만 아니라 다시 어깨, 경추 부위까지 올라가서 치료가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꽤 많은 분들께서 팔꿈치 통증을 만성으로 달고 살면서 이 주변에 해볼 수 있는 모든 치료들을 다 해봤는데 별로 호전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성화된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받거나 체충격파를 하다가 통증이 더 심해진 경우도 있으시죠. 이런 신경의 손상이 영상진료로 다 보이면 매우 좋겠지만 화학적인 염증이나 오랜 기간 팔꿈치 통증이 유발되신 분들 중에서는 신경 증상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추부터 다 치료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대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도 치료지만 반복적으로 쓰는 것도 줄여야겠죠. 근데 이걸 알면서 못 줄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오늘은 팔꿈치 쪽에 신경들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이 팔꿈치 이상의 신경 스트레칭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팔꿈치 주변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들의 신경 이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근육 쪽을 마사지하는 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신경을 언급한 거는 없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먼저 테니스 엘보입니다. 두 가지 근육을 볼 건데 모두 요골신경이 지나고 있는 부위입니다. 첫 번째, 단요측 수근신근, 이쪽을 잡으면 편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움직이는 근육이 팔꿈치 주변에서 만져집니다. 그쪽에 손을 대주고 손목을 이렇게 굴곡 신전 하면서 움직여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마사지 볼로 너무 세게 누르거나 체중을 실어서 꽉꽉 누르는 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얇은 가지신경들이기 때문에 체중으로 누르다 보면 손상을 입거나 유착이 생기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쪽의 근육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림에서 보이는 신경들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신근을 볼 건데요. 사실 여기는 단요측 수근신근과 비슷합니다. 아까 세 번째 손가락을 움직일 때 만져지는 근육이 단요측 수근신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손가락 전체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단요측 수근신근 약간 바깥에도 움직이는 근육이 느껴집니다. 대충 채웠으면 거기도 눌러주고 손목을 움직여서 이완시켜 줍니다. 쉽게
근육과 신경을 두 개 다 띄워드릴게요. 단요측 수근신근과 지신근은 이쪽을 담당하는 요골신경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쪽을 풀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체중으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그때 당장은 시원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집니다. 다음은 골프 엘보 신경 이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에는 신경 두 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중신경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쪽에는 요측 수근 굴근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 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면 원래는 힘줄 두 개가 지나가게 나옵니다. 저는 힘줄 하나가 퇴화돼서 만져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쪽 가운데가 두 개 힘줄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기 때문에 느껴지진 않지만 살짝 옆에서 힘줄 하나를 찾았습니다. 두 개이신 분들은 엄지와 가까운 힘줄을 찾아주세요. 그쪽부터 살살살살 올라가서 주먹을 구부렸다 펼 때 움직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위를 누르고 손목을 움직여주세요. 마찬가지로 너무 센 압력은 피해주는 게 좋고요. 이 가운데는 정중신경이었습니다. 근데 내측에는 살짝 더 안쪽이 있죠? 이 부위에는 척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안쪽 내측 상과에 붙어있는 굴곡근 덩어리인 척측 수근 굴근을 풀 건데요. 여기 사오지를 움직여보면 느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손을 가볍게 지그시 됩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을 움직여주는 거죠. 이 부위가 척골신경이 지나는 부위입니다. 페인랩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여기를 뭐 세게 누르든 말든 뭐가 다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의 가지들이 지나기 때문에 다치기가 쉬운 게 첫 번째고, 팔꿈치 안쪽, 바깥쪽으로 붙는 힘줄들은 압박이나 부하를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팔꿈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눌러서 신경들을 이완하는데 이거 너무 찌릿찌릿거린다, 아니면 손끝까지 너무 저린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리가 아니라 치료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치료도 치료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들을 줄이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신전근과 굴곡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셔야 팔꿈치 쪽의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조금씩 찾아보면서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증상의 호전이 잘 되지 않거나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하다 하는 분들은 당장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